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락강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절편 음란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음란 절편은 페티시, 절편 음란증은 페티시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1890년대에 크라프트 에뱅이 이 절편 음란증 또는 음란 절편을 성행위와 최초로 관련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물신주의를 성도착, 섹슈얼 퍼버전으로 정의했는데 이 경우 성적인 흥분은 오로지 특별한 물건인 음란 절편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바로 이 크라프트 에빙의 이론을 채택해서 절편 음란증을 얘기합니다. 음란 절편은 그 무생물을 얘기합니다. 프로이드는 절편 음란증이란 것이 여성의 거세에 대한 아이의 공포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엄마가 그 결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거세된 존재라는 것을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고통이죠. 아이는 엄마가 완벽한 엄마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흠없고 결여가 없는 완벽한 엄마이기를 바라는데 엄마에게 음경이 없다. 이렇게 되면 엄마는 근원적인 결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이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음경이 결여된, 남근이 결여된 어머니, 그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사물을 지정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대체물이 되는 것이죠. 상상적 대체물이 아니라 상징적 대체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락강은 1956년에 절편 음란증이라는 주제에 대해 처음으로 접근했고 여기서 락강은 절편 음란증이 각별히 중요한 연구 영역임을 주장했습니다. 락강에 의하면 음란 절편과 모성 남근의 등가성은 오로지 언어적 변형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모피와 음모의 비교처럼 지각이나 감각 영역의 모호한 유추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모성 남근과의 등가성, 모성 남근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남근을 가진 어머니를 얘기하죠. 남근을 가진 어머니라는 것, 남근을 가진 모성이라는 것은 완벽한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남근 어머니를 대체할 상징적 대체물이라는 절편 음란 절편이라는 것은 상징적 수준이지 상상적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적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피와 음모를 비교하듯이 감각적인 수준이 아니라 언어적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수준, 상징적 수준, 능기적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죠. 락강은 음경과 남근을 구별하려고 애쓰면서 음경이라는 실제에 대한 상징적 개념이 남근입니다. 음경이라는 실제적 대상에 대한 상징적 개념이 남근이에요. 락강은 프로이드의 음경을 남근이라는 상징적 개념으로 대체한 것이죠. 음란 절편이 남근의 대체물이지 음경의 대체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락강은 부인 disavowal, 부인의 기제를 확장시켜서 음란 절편과 절편 음란증만이 아니라 성도착증 그 자체를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부인이라는 것, 거세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부명을 부인하는 것이 성도착을 비롯해서 절편 음란증을 유발한다. 그 원인이 된다 이거죠. 1956년에서 7년 세미나에서 락강은 음란 절편 대상과 공포 대상 사이의 구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음란 절편은 없어진 어머니의 남근을 대신하는 상징적 대체물입니다. 반면에 공포 대상은 상징적 거세를 대신할 상상적 대체물입니다.
늑대 소년의 경우에는 늑대가 되겠죠. 공포 대상은 상징적 거세를 대신하는 상상적 대체물이다. 모든 성도착증처럼 절편음란증도 어머니 아이 남근이라는 전 웨디푸스 삼각구도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네. 아이는 남근을 가진 어머니, 전능한 어머니를 통해서 나르시시즘적 만족을 추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남근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아이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없는 남근을 대체할 대체물로 자기 자신을 상징적 남근으로 어머니에게 바치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결국 물건, 사물을 통해서 어머니 남근 없는 어머니의 결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절편음란증의 독특한 점은 어머니와의 동일시 그리고 상상적 남근과의 동일시 둘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능한 어머니와 동일시되어 있고 남근이라는 것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음란절편 자체가 남근이에요. 남근의 대체물이에요. 상징적 대체물이에요. 그 남근 이퀄 음란절편이죠. 그리고 음란절편 이퀄 전능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편음란증에서의 주체는 이 두 가지 동일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성애를 보이고 있는 여성에게는 음경이 음란절편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1958년 락강의 진술은 흥미로운 수많은 의문들을 제기한다. 첫째로 이러한 진술은 절편음란증에 관한 프로이드의 관점을 전복시킨다. 다시 말해서 음란절편은 실제적 음경을 대신할 상징적 대체물, 즉 남근, 음란절편이라는 것은 남근의 대체물이 되기보다는 실제적 음경 그 자체가 물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음란절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에게는 절편음란증이 적다는 이 프로이드와 락강의 주장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여성은 그러면 그 음경을 음란절편으로 삼을 수 있다면 모든 여성들은 다 절편음란증 환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강이 얘기하는 실제적 음경이 음란절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그 하나님 자신을 대체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오면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바알리즘, 이 만몬주의, 만모니즘이 이게 물신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돈이 물신이에요. 음란절편, 패티시가 바로 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그 돈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